안녕하세요. 코드플레이 팀 커뮤니티 게시판 부분 발표를 맡은 신재광이라고 합니다. 먼저 팀명이 코드플레이가 된 배경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팀이 구성된 후에 각자 댓글, 다- 각자 댓글에 팀명을 작성 후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팀명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팀명이 나왔지만 즐겁게 코딩하자는 의미의 코드플레이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아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는 커뮤니티 게시판과 채팅 서비스를 같이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그에 대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이전 팀빌딩에서 채팅팀이 개발 시간이 했던 점을 고려해 커뮤니티 게시판의 기본 기능, 예를 들면 로그인 기능이 이미 개발되어 있어 채팅팀과 커뮤니티 게시판 팀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팀원 소개하겠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 구현의 프론트엔드를 맡게 된 이나님과 유나님, 백엔드를 맡게 된 재광님과 예주님, 채팅 서비스 구현에서 상찬님, 재훈님, 후진님께서 각자 맡은 기능의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부분을 전부 맡게 되었습니다. 목차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우선 전체 프로젝트 아키텍처와 커뮤니티 게시판 기능에 대한 짧은 개요와 구현한 기능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후에 재훈님께서 이어서 채팅 서비스 기획 설계, 기능 설명 이후에 마무리로 저희 팀원의 어려웠던 점, 느낀 점을 발표하고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프로젝, 프로젝트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커뮤니티 게시판 메인 서버에 별도의 챗 서버와 카프카를 추가하여 구축하여 채팅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챗 서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 재훈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커뮤니티 게시판의 주요 기능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자 및 통계 페이지와 소셜 로그인 기능을 기존 커뮤니티 게시판과 호환 가능하게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관리자 페이지의 사용자 관리 페이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 관리 페이지에서 이미 등록된 모든 유저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유저의 닉네임, 이메일, 가입일, 해당 유저가 작성한 댓글 수와 게시글 수, 그리고 계정을 삭제할 수 있는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계정 삭제 기능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저를 삭제 후 로그인 시도 시 이미 탈퇴된 계정이라고 경고 문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계정 복구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계정 복구 기능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저를 복구 후 이전 영상에서 탈퇴했던 회원이었지만 정상적으로 로그인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로그 페이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관리 페이지에서 닉네임 클릭 시 해당 유저의 로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상단에는 해당 유저가 작성한 게시글 수, 댓글 수, 사용자가 작성한 게시글의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고 하단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게시글의 제목, 댓글 내용과 해당 게시글과 댓글의 작성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시글 관리 페이지입니다. 게시글에 작성한 게시글을 게시판에 작성한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 게시글의 비공개 상태,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는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시글 비공개 기능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시글을 비공개 후에 작성자가 아닌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해당 게시글이 보이지 않지만 작성자인 계정으로 로그인 시 해당 게시글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시글 삭제 기능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시글 삭제 후 해당 계정에서도 보이지 않고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 시에도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 페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운영하기 시작한 날부터
지금 현재까지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은 시연을 위해 더미 데이터를 넣은 상태입니다. 하단에는 일별 게시글 게시수, 댓글수, 조회수 통계와 일별 유저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차트.js 라이브러리를 통해 만들었습니다. 차트 상단 버튼으로 일별, 월별, 연별 차트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 관리자 페이지에 이어 소셜 로그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셜 로그인 DB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테이블에서 두 개 테이블을 추가로 구성하였습니다. 소셜 로그인 연동 정보를 확인하는 오스 커넥션 테이블과 소셜 로그인 서비스 제공사 목록을 관리하는 오스 프로바이더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유저에서 낱널 제약 조건을 제거하여 별도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가입할 수 있도록 유저 테이블도 변경하였습니다. OS 2.0 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브라우저에서 OS 프로바이더로 로그인 페이지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OS 프로바이더에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구글, 네이버, 카카오 로그인 화면을 클라이언트로 보내줍니다. 그 후에 네이버 계정 입력 후 클라이언트가 프로바이더 쪽으로 로그인 요청을 보냅니다. 만약 올바른 계정 정보를 받았다면 프로바이더 측에서 인가 코드를 포함하여 리다이렉션 URL로 리다이렉션 해줍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인가 코드를 전달받은 후 서버 측에서 인가 코드와 함께 로그인 요청을 합니다. 서버 측에서 인가 코드가 올바른지 프로바이더 측으로 요청을 보내 확인을 합니다. 토큰을 받은 후 서버에서 액세스 토큰을 포함하여 보낸 후 사용자 정보를 응답을 받습니다. 그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저희 서버의 데이터 서버에 연동된 사용자가 있는지 조회 후에 만약에 사용자가 없다면 신규 회원으로 등록 후에 클라이언트로 로그인 성공을 응답을 합니다. 그 후에 클라이언트가 응답 정보를 가지고 클라이언트 내에 로그인 성공 응답 처리를 진행합니다. 소셜 로그인 시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카카오, 구글, 네이버가 로그인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그인 후 정상적으로 우측 상단에 신규 닉네임이 랜덤으로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셜 로그인 처리 중 로딩 화면과 잘못된 경로를 입력 시 나타나는 404 페이지도 구현하여 이용자의 UX도 고려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채팅 서비스 발표 맡으신 재훈님께서 이어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팅 서비스 파트 발표를 맡게 된 장재훈입니다. 네, 먼저 채팅 기능 도입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저희 팀원들과 이제 기존에 있던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해서 다른 커뮤니티 게시판과 차별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다가 이제 모 인프런 사이트에서 이제 스터디를 구하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판 내용에서는 이제 어, 해당 플랫폼에서 뭐 실시간 채팅 기능 서비스를 다루고 있지 않아서 이제 오픈 카카오 채팅방을 통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러한 점에서 차별점을 두고 싶어서 기존에 있던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실시간 채팅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 기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채팅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실시간성을 이제 보장받아야 하는데 기존의 REST API 모델을 활용하는 이제 HTTP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어, 요청 응답 방식 그리고 지연 문제 그리고 만약에 실시간성을 보장받고 싶다면 롱폴링 방식으로 구현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요청 응답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웹소켓 프로토콜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연결, 그리고 양방향 통신, 그리고 실시간 네트워킹을 보장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웹소켓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 선택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스톰프.js, 소켓.io, 속.js 세 가지 라이브러리를 찾아봤는데 저희는 이 중에 소켓.io 라이브러리를 선택했습니다. 일단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식 문서가 매우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켓.io를 제외한 스톰프.js, 속.j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공식 문서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는 반면 소켓.io는 잘 정리되어서 학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소켓IO에서 기본적으로 개발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메서드들인데요. 여기서 룸 기능과 브로드캐스팅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기획한 채팅방, 채팅 기능 구현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 아키텍처 설계 단계입니다. 기존의 클라이언트 서버를 통해서 커뮤니티 게시판 그리고 로그인 로직이 구현되어 있었는데 기존 서버에 어, 만약에 채팅 기능을 추가를 한다면 코드 복잡성이 매우 커진다고 판단하에 이제 채팅 서버를 따로 두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기획한 채팅방 그리고 채팅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실시간성 보장에 따라서 어느 데이터 흐름을 선택하여야 하는지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시간성을 보장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바로 서버로 API 요청 응답을 통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일단 판단을 했고 두 번째 채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소켓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챗 서버, 그리고 서버로 이제 세 단계를 이제 거쳐서 데이터 흐름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현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데이, 데이터 흐름의 통일성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팅방 생성을 제외하고 모두 두 번째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카프카 도입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카프카, 어, 카프카는 이제 실시간 메시지를 이제 DB로 저장을 해야 할 때, 직접 DB로 저장을 하려면 동기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처리 시간이 만약에 길어지면 이제 순서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 카프카를 쓰지 않으면. 하지만 이런 카프카가 이제 비동기 처리를 통해서 이제 순서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실시간성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ERT입니다. 저희는 이제 멤버즈 그리고 룸스 그리고 메시지 이 세 개의 테이블을 추가를 해서 이제 채팅방 그리고 채팅 기능을 어, 기획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 각각 기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팅방 생성입니다. 네, 이렇게 모달창을 통해서 채팅방 생성을 하면 이제 DB에 채팅방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 이제 채팅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채팅방 가입 입장입니다. 네, 맨 처음을 보시면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맨 처음에 검색을 검색을 통해서 이제 채팅방을 검색을 하고 그리고 입장을 통해서 해당 채팅방 페이지에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메시지 송수신입니다. 현재 각자 크롬과 엣지 브라우저 두 개를 통해서 지금 실시간적으로 데이터가
세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메시지 기록 조회입니다. 카프카를 통해 DB에 저장된 메시지를 각각 조회 API를 통해서 각각 채팅방에 입장을 했을 때 메시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 REST API뿐만 아니라 소켓 서버 그리고 카프카 이렇게 데이터 흐름에 대한 경유지가 많다 보니까 각각 하나의 기능에 대해서도 DTO가 여러 개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설계 단계에서 구현 단계로 넘어간 뒤에 다시 설계 단계로 되돌아와서 수정 작업을 한 3번 정도 해서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기술 그리고 아키텍처 구성입니다. 저희가 해당 프로그램에 어,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들 소켓 IO와 이제 카프카에 대해서 새롭게 독학을 해서 프로젝트에 도입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 아키텍처를 오른쪽과 같이 좀 크게 어, 작성을 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네, 팀원들의 느낀 점을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GitHub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이제 협업 능력을 상승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OS 서비스 제공사마다 이제 API 세부 사항이 달라서 활용에 난이도가 있었지만 아까 옵션을 만들어서 잘 해결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접하는 기술을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팀원들과 의견 공유를 통해 해결하고 성장했다는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코드플레이 프로젝트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